여러분, 오늘 우리 뉴스와 창의력 벌써 12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12번째 수업. 여러분들, 내가 준 학습 자료, 표현력의 힘, 문장의 힘, 헤드라인,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수업 시작 전에, 새로움은 일상의 깊이에서 나온다라는 그 헤드라인으로 쓴 거 있죠. 그것을 우리 수업할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시대에 맞는, 현실에 맞는 그 실력을 어떻게 쌓을 것인지, 별이, 고갱이, 강금옥장 이 차원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 그 몸속에 떠오를 것이다. 그 떠오른다는 것을 뭐라고 했죠? 연상이라고 했습니다. 연상. 뭐가 떠오르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른다. 어떤 모습이 떠오른다. 그 뭐가 떠오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떠오르는 게 얼마만큼 깊이 있고 넓고 높은 차원에서 떠오르느냐, 그냥 뻔하고 그저 그렇고 단순하고 이런 게 떠오르냐 하는 게 바로 실력의 차이가 된다. 그 공부를 우리가 이런 수업 시간에 다 못하니까 그런 학습 자료를 올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되새김하고 내 끌로 내 몸에 피와 살로 이렇게 섞여서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진행될 때 비로소 실력이 붙게 된다. 우리 한국 학생들도 지금 뭐 전국 전 세계가 비슷하죠. 코로나 때문에 그 일상을 보내고 생각하고 하는 게 이전하고 많이 다르지만 그 속에서도 일상의 깊이를 더하고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자세, 노력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나갈 때 오히려 우리는 또 시대에 맞는 그런 새로운 실력을 갖출 수가 있다. 우리 베트남 학생들은 더 불편할 수 있지만 이런 좋은 실력을 쌓아서 나중에 개인은 물론이고 베트남과 한국과 베트남의 성장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생활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우리 베트남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학생들도 우리 한 사람의 삶은 뭐 시간적으로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지구와 세상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지구라는 말은 어스죠. 세상 혹은 세계는 월드. 다른 말이죠. 지구는 그냥 둥글죠. 공처럼 둥글고 뭐 중력이 어떻고 뭐 지름이 어떻고 이런 그 어떤 데이터가 딱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이나 세계라는 것은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만들고 하는 이 세상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둥근 게 아니라 지구는 둥글지만 세상은 평평하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와 세상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우리가 지구를 뭐 지금보다 작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의 세계로서의 어떤 세상은 얼마든지 쪼그라들 수도 있고 아주 단단하게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와 세상, 세계는 다른 개념이다. 그 과학자들의 부족한 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최근에 어떤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의 글을 읽어봤는데, 그 사람은 어떤 지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주,
물리적인 어떤 현상으로서 설명하는 거는 뭐 세계 최고라고들 해서 내가 읽어봤는데 그 사람의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지구와 세계를 혼동하고 있더만. 지구를 보는 관점으로 자꾸 어떤 삶의 세계를 이렇게 가두려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부족한 굉장히 좁은 식견이죠. 우리 삶의 세계라든가 세상은 물리 현상이 아니거든. 근데 그 물리 현상을 보는 이 그 틀로 자꾸 세상을 보려고 하는, 또 강요하려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좀 좁은 태도다. 우리가 뭘 공부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잘 가려 들을 수 있어야 돼. 우리는 그냥 노벨 과학상 하면 그 권위에 짓눌려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이 그냥 그대로 마치 굉장히 타당한 것처럼 선입견이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라는 물리 현상을 삶의 세계에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 잣대로 들이면서 삶의 세계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뭘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거칠고 좁은, 낮은, 옅은 그런 차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대학에서 유통되는 각종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전공한 어떤 그런 분야, 이런 분야를 지나치게 이렇게 좀 강요하다시피 일방적으로 좀 이렇게 주입도 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것도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비욘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라는 것은 항상 좁은 틀에 갇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지금까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넘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려고 하면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하나씩 쌓을 때 우리 눈이 조금씩 밝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 베트남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학생들도 특히 베트남은 여기서 공부하면 지금 같은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의 한 사람으로서 호찌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트남 학생들은 잘 알죠. 우리 한국 학생들도 많이 들어봤죠. 베트남에 호찌민이라는 도시도 있고 베트남을 상징하는 도시죠. 호찌민이라는 세계적인 지도자로 할 수가 있죠. 아시아권에서는 물론이고 호찌민이라는 사람은 걸출한 지도자였는데 평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삶을 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소박한 자세에서 베트남 사람들의 삶을 외세의 침략으로도 막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 한결같은 그 노력을 나는 굉장히 좀 높이 생각을 합니다. 호찌민이 한 말 중에 평생 혼자 살면서 베트남의 독립, 그 다음에 베트남 사람들의, 그 다음에 넘어서서 인류의 어떤 자유, 평등을 위해서 어떤 삶을 우리 나간 사람인데,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독립운동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맺었죠. 상하이 임시정부하고 활동하고 할 때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이분이 말 중에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하지만 어려운 상황은 나를 더욱 단련시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감옥에 있을 땐가 했던 말인데, 그리고 모든 것을 보통 사람, 인민이라고 하는데 인민과 함께 하는 그런 어떤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살아온 그 삶을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십시오. 예사롭지 않은 삶은, 이런 삶은 우리가 지금 같은 거 할 때 우리 일상을 좀 더 책임있게 성장시키고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베트남 학생들은 계명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호찌민의 삶을 또 한 번 더 이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죠. 항상 내가 처한 상황을 절대시해서 지나치게 어떤 내 자신을 이렇게 좀 누르는 그런 거는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분의 어떤 삶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좀 더 책임있고 성실하게 갖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좋다. 여러분들이 이 독립이라는 말 잘 알죠? 이제 대학생 때부터는 우리가 독립정신, 우리가 우리나라는 일본이 식민지였죠. 그 다음에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였고, 그 다음에 뭐 미국과 전쟁도 하고 중국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그것을 이겨내고 지금의 베트남으로 저기 성장을 하고 있다. 그게 독립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독립이라고 하면은, 특히 대학생 되면 삶에 있어서 어떤 좀 독립적인 자세, 자기 발로 서는 자세, 의존하지 않고 자기 발로 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이 독립이라는 말을 잠깐 생각을 하고, 여러분 독립이라는 말 다 알죠? 이 독은 뭡니까? 뭐 고독, 가독, 혼자 이런 뜻이에요. 혼자, 홀로 이런 뜻입니다. 홀로. 독립. 생일을 모난 일이라는 말과 같이 하면 생일이라는 내가 마주하는 현실이 넓어진다고 했죠. 이 생일이라는 말만 아는 거하고 모난 일이라는 말을 같이 아는 거하고 그 날, 생일이라 내가 태어난 날이라는 그 현실이 훨씬 넓어지잖아요. 넓어진 만큼 비욘드, 그 다음에 뉴스 새로움이고 그것만이 어떤 우리가 생각의 부가가치, 현실의 부가가치, 일상의 깊이를 더하게 된단 말이에요. 평균적인 걸 넘어서니까. 이 독립이라는 게 그런 뜻인데, 이 독립이라는 말은 조금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독립하면 홀로 선다. 이런 또 홀로 선다. 홀로 선다.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선다. 물론 그게 복잡한 말이지만, 그거보다는 이 립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 립. 우리가 보통 설립자 이런 뜻이 선다 이런 뜻으로 쓰죠. 이거는 뭔가 하면 원래 글자는 이 설립자는 원래 모양이 이렇게 땅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심플하게 바뀌어가지고 립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다는 거죠.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다는 것은 그냥 동작으로 내가 이렇게 서는 그 의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립이라는 것은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룬다. 이룬. 설립, 선다 이렇게 보통 읽지만 이룰 립 우리가 보통 이룬다 하면 성자를 많이 쓰죠. 이룰 립자다. 그러니까 립이라는 것은 선다는 말은 뭐를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독립이라는 말은 홀로 선다는 말은 이제 의존하고 또 협력하고 이런 건 좀 다르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의존하는 거하고 대등하게 협력하는 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말보다는 특립이라는 말이 좋다. 특립. 독립은 다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특립이라는 말을 알면 그러니까 특립을 해야 된다. 특립. 나는 부모님이나 뭐 다른 데서 독립해서 산다 하면 그냥 떨어져서 그렇게 의존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의미가 좁죠. 근데 특립이라는 것은 누구누구로부터 독립해서 뭐 하는 어떤 그런 좀 공간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특립이라는 것은 립은 같은 뜻이에요. 립은 같지만 특이라는 게 좋다. 특은 특별하다 할 때 특이에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특별하다, 독특하다 할 때 특이에요. 특립. 특이라는 것은 여기 글자를 쪼개보면 여기는 소자는 소. 특히 수소, 아주 좋은 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옛날에 좋은 소는 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양 알죠? 양, 그 다음에 소, 요런 것들은
그 희생양 할 때 들어봤죠. 희생양. 희생할 때도 희생이라는 글자를 찾아보면 소우자가 다 들어있어요. 희생이라는 한자 안에 소우자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희생이라는 말은 이제 신에게 옛날에는 하늘에 이제 제사를 많이 지냈거든. 그 제사를 지내러 가면 그냥 빈손으로 문만 떠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재물, 그 어떤 신에게 바치는 그 물건이 있단 말이야. 물건을 보통 이제 동물을 많이 썼죠. 그 동물이 희생이라고 해요. 희생.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 써가지고 희생양, 그러니까 희생양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뜻이거든. 희생으로 쓸 수 있는 하늘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희생으로 쓸 수 있는 동물은 어릴 때부터 아주 그야말로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따로 키우니 그냥 지나가는 걸 막 잡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제단에 올려서 제사 지내고 이래 안 해요. 새끼 때부터 잘 따로 특별하게 관리해서 잘 키운 그것만 희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 희생으로 쓰는 게 이제 소와 양이 많았기 때문에 희생이란 글자 안에 소구자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고 희생양이라는 것은 희생에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양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양이라는 말도 가능하고 희생우도 쓸 수 있겠죠. 보통 희생양을 많이 쓰는데 우리 일상에서는 어떤 그 희생양이 됐다. 좀 부정적인 맥락으로 많이 쓰는 것은 원래 희생이라는 말하고 맞지 않죠. 희생양, 희생우는 소와 양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것을 희생양, 희생소라고 한다. 이게 소우자가 들어있죠. 이 턱이라는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것은 사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런 한자는 한문 공부가 아니고 이 말 뜻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건 보통 우리가 뭐 대구 같은 동화사 뭐 이런 이 사할 때 사라고 절사자로 보통 많이 있죠. 이거는 원래는 시입니다. 시. 이 공공기관 옛날 같은 관청을 나타내는 시예요. 옛날 문에 보면 이 시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절사 이렇게 보통 읽지만 지금은 그것은 이제 옛날에 중국에 그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사로 이제 읽히고 했죠. 그 전에는 이게 시다, 시, 관청. 그래서 관청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희생을 올려서 희생이 양이나 소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그 좋은 소를 희생으로 삼아서 제사 지내려고 하면은 그냥 일반 민가에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관청 공공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이 글자 앞에 우가 붙어서 특이라는 게 특별하다는 거죠. 특별하다. 그래서 이 특립이라는 것은 엑설런트하다는 거죠. 특별하게 이룬다. 특별하게 선다. 특별하게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행동, 관점,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을 특별하게.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우리 부모한테 집에서 독립을 해서 생활한다. 이런 것보다는 독립을 같이 살고 떨어져 살고 분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좁은 틀에서 함께 살 수, 부모하고 형제하고 같이 산다고 뭐 잘못됐습니까? 뭐 떨어져 산다고 독립된 겁니까? 공간적으로만 떨어져 살고 실제로는 다 우존하면 그거 가짜 독립이잖아. 근데 특립은 그런 어떤 뭐 같이 살든 안 살든 혼자 멀리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이런 거 관계없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특립은 특별하게 비욘드 뉴스라는 뜻이죠. 특별하게 서서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립이라는 말을 독립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이게 뭡니까? 벌써 우리의 일상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진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제 여러분들은 특립을 해야 된다. 특립. 독립이 아니라 독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독립을 비운다는 거죠. 독립이라는 말이 의미가 이 정도 같으면 특립이라는 말을 보태버려서 이게 뭐다? 이게 1%의 부가가치가 생기는 것이다. 차별화가 생기는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하는 데서 언어의 역할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일, 모난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죠. 이제 독립보다는 특립, 독립을 비운다는 거예요. 독립을 요만큼이 비워도 되는 거죠. 요만큼이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선 만큼이 뉴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공부의 핵심인 새로움과 넘어섬이 뉴스가 되는 게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해진다. 하나 더 예를 들어봅니다. 생일과 못한 일, 그 다음에 감동도 한 단어가 아니라 감해야 동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을 일상의 깊이라는 게 어디 공허하게 멀리 가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걸 통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뭐 가치관 차이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런데 세대라 하는 건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나도 여러분 같은 20대 대학생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60대, 70대 나중에 그런 시절이 올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이미 지금 대학생이지만 초등학생이 보면은 이미 또 세대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다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성세대 뭐 어쩌고 하면서 서로 갈등, 서로 안 통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 그렇게 관점을 바꾸려면 이게 융합이 안 되잖아요. 융합이라는 말은 지금 뭐 융합의 시대다 뭐 해가지고 뭐 융합이라는 말은 이 합은 합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융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화합한다. 솥 있죠. 밥하는 솥. 옛날에 부를 때가 그 솥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끓이는 김이 모락모락 나게 끓이는 그런 걸 융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융이라는 것은 내가 뭘 복수 전공을 하고 부전공을 한다고 해서 융합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끼리의 그 화기의 화합, 이게 융의 뜻이에요. 내가 이 분야를 좀 한다고 해가지고 저 분야도 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융합적인 인물이 아니라 삶을 이렇게 비빔밥처럼 솥단지에 걸어놓고 불을 때 김이 모락모락 가지고 그렇게 화합하는 융해 이런 말들이 뭔가 하면 깊고 넓고 높이 아는 그런 걸 융해라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이게 버무려서 잘 화합하는 게 융의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융합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결국은 내가 내 자신과 융합이 잘 돼야 돼요. 내가 내 자신과 분리되어 있고,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동떨어져 있고,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내가 내 자신의 스스로 어색하고 이래 되면은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융합을 잘 화합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인터뷰는 내가 내 자신과 하는 대화, 그 자기 대화, 자기 인터뷰, 셀프 인터뷰가 중요하고 그게 잘 되면 다른 것은 저절로 된다. 그게 바로 강금옥장 별이와 고갱이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이렇게 잡힐 듯 하죠. 바로 그게 바로 공부라는 거다. 여러분들 그런 면에 봤을 때 여러분들 꼰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꼰대라는 말이 많이 써요. 여러 가지 뜻이지만 보통 좀 젊은 세대가 좀 기성세대의 앞뒤 꼭 막힌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꼰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꼰대. 나 때는 말이야. 젊은 사람 자기보다 후배나 이런 거 야, 나 때는 내 때는 어떻게 했다 뭐 하면서 그런 걸 여러분들 저 꼰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전혀 나이와는 관계없죠. 80, 90대도 훨씬 개방적이고 유연하고 뉴스에 내가 법과 친구적을 소개해놨죠. 그런 자세로 하는 반면에 젊은 사람도 나이가 20대, 30대 이런 사람도 앞뒤 꼭 막히고 뉴스에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태도에 꽉 막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게 기본적으로 사람의 어떤 태도의 문제지. 그냥 획일적으로 나이가 적으니까 꼰대가 아니고 나이가 많으니까 꼰대고 이런 게 전혀 아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꼰대라는 검색을 해보면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만 아는 거하고 이 말만 아는 거하고 그러면 젊은 사람의 그게 우리가 젊은 사람을 이제 20대 30대라고 합시다. 20대 30대의 꼰대 같은 어떤 행태 태도 마음가짐을 뭐라고 하느냐 고리삭다라고 합니다. 고리삭다. 그러니까 고리삭다니까 고리삭음 하면 되겠죠.
꼰대스럽다, 꼰대스럽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고리삭다는 고리삭음 명사형으로 고리삭음 이렇게 할 수, 어쨌든 고리삭다 이런 말, 고리삭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뭘 돌아볼 때 돌아본다는 걸 빈껍데기로 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 꼰대라는 말이 좀 어떤 예컨대 한 좀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라고 하는데 아까 세대의 상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초등학생이 봤을 때 여러분들도 일종의 기성세대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만 틀로만 이렇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런 자세가 맞물릴 때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고리삭다라는 것은 그게 젊은 층의 그 답답한 모습을 고리삭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저 고리삭은 젊은이 봐라. 고리삭은 대학생 봐라. 저 사람은 대학생이지만 되게 매우 고리삭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사람은 나이가 70대지만은 전혀 꼰대 그런 그 모습이 없다. 이렇게 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리삭다라는 말은 젊은이를 좀 가리켜서 젊은이의 태도가 말하자면 꼰대 같은 사람을 고리삭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현이 고리삭은 대학생이라는 말은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내가 고리삭은 대학생이 아닌지 고리삭은 젊은이가 아닌지 요런 걸 먼저 돌아볼 때 내가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일단 내 자신부터 그렇게 했죠. 야, 내가 고리삭다는 게 뭡니까? 생각,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좁고 낮은 소의 차원에 머물면 그게 고리삭은 거예요. 꼰대는 뭐다? 좀 물리적으로 나이가 좀 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게 꼰대예요. 그래서 꼰대라는 말만 알면 그만큼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꼰대와 고리삭다는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는. 자, 그래서 생일과 모난 일처럼 꼰대와 고리삭. 젊은 사람은 내가 고리삭은 젊은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든 사람은 내가 나이든 꼰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지. 내 자신을 훨씬 개방적 유연하게 갖고 나가야지.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야. 이게 뭐다? 요런 걸 반성할 줄 아는 게 바로 대의 차원이다. 근데 서로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하고 이 사람은 이라고. 그건 다 뭐다? 소의 차원이에요. 소의 차원에서 대의 차원으로 큰뜸 점프를 하는 게 중요한 공부다. 새로운 비욘드 이 모든 것은 이런 데서 나와요. 여러분들 꼭 알아놓고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방구. 내가 이야기했나? 방구. 내 자신을 돌이켜 반성한다는 말은 조금 이제 그냥 돌이켜 생각한다 이런 뜻인데 방구라는 것은 내 자신을 돌이켜 반추할 때 그 반자예요. 돌이키다 이런 뜻이에요. 되새김, 되돌리다 할 때 해서 적극적으로 구한다기 때문에 반성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 방구 내 자신을 돌이켜서 본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뭔가를 이렇게 구해낸다는 거죠. 방구 능력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이에요. 아무나 못한다고. 돌이키는 그런 자세도 없을 뿐 아니라 돌이켜봤자 아무것도 없으면 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탓하기 쉽고 손가락질을 하기 쉽고 원인을 항상 자기 바깥에 뭔가 차서 합리화하려고 하고 그런 자잘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방구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꼰대와 고리삭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이 훨씬 넓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기성세대, 그 다음 꼰대, 요렇게 막 비난 비슷하게 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이 지금 20대, 30대, 20대 젊은이 대학생으로서 고리삭은 사람이 아닌지 먼저 돌아볼 때 내 자신을 넓힐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별이 고갱이 차원에서의 어떤 태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생일과 못한 일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 많이 쓰는 이 꼰대뿐만 아니라 그 고리삭가는 고리삭은 또 젊은이 한정에 쓰니 고리삭가라는 말을 같이 알아놓으면 우리가 보다 현실을 보는 관점이 훨씬 다양해지고 깊이가 생긴다. 저게 결코 자잘한 게 아니. 저런 게 쌓여서 표현이 되고 말과 글이 되면 어떻게 된다?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거죠.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글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말했죠. 연상, 떠오르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로 현실적으로 중요해요. 그 결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뉴스메이커로서 여기 또 등장시킨 게 여러분들 이 말 들어봤습니까? 이런 못 들으면 안 되죠. 항상 현실과 호흡을 해야 된다. 추상적이고 관념이 현실과 괴리된, 현실과 유리된, 현실과 동떨어진 그냥 생각을 위한 생각? 이런 걸 해서는 곤란한 거죠. 항상 현실과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 현실과 호흡하는 가장 많은 자료들이, 재료들이, 데이터들이, 그다음 그런 것들이 막 충돌하고 막 생기발랄하게 얽히고 설키고 하는 게 대중매체의 세계예요. 대중매체는 현실과 치열하게 대결하는 다양한 모습이거든. 넓게 봐요. 거기다 보면 부족한 것도 생기고 현실을 막 이렇게 축소하기도 하고 확대하기도 하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 뭘 축소하고 확대하는 그런 게 있다. 내 마음에 들면 확대해요. 확대하기 쉽습니다. 과장 해석하기 쉽고 과장 의미를 부여하기 쉽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고 끓이면 애써 축소하기도 하고 사람의 어떤 그 성향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날마다 검색은 뉴스 검색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게 그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좋은 표현을 메모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런 뉴스마인드 연습노트라고 했죠. 뉴스마인드 연습노트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내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연습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런 데다가 꼰대와 고리사금 그 다음에 생일과 모난일 벌써 달라졌죠? 나는 지금까지 내 생일만 내 유전을 생각했는데 내 생일이야말로 부모를 다시 생각해.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간에 부모를 다시 생각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일상이 깊어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언어를 통해서 깊어진다면 그런 것들을 다 써보기도 하고 오늘 읽은 어떤 그 뉴스 기사 중에서 요런 거는 진짜로 그 나를 돌아보겠다. 이걸 나중에 중간고사 치고 나서 과제 낼 때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지금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일방적으로 이미 있는 걸 외워서 진도 나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끝났다. 그래서 뉴스만이 연습들을 쓰는 게 매우 좋다. 이게 바로 나의 콘텐츠, 내만의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회적으로 그것을 굉장히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여러분들이 내로남불이라는 것은 다 들어봤죠? 이게 이 말을 내가 왜 소개하는가 하면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며칠 전에 이 서울 부산 그 시장 선거가 있었죠. 그때 이게 좀 화제가 됐었는데 밑에 써놨죠. 밑에 이 영어로 이 내로남불이라는 것은 성어입니다. 성어라고 하는 것은 수거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말이 수어거든. 수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내자자리가 많아요. 내자자리가 많으니까 사자성어라고 하는데 삼자성어도 있고 오자성어도 있어요. 근데 7자까지는 잘 안 가요. 보통 그래서 세자에서 5자 정도까지의 성어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내자자리로 된 성어가 많다. 그것은 이제 발음하기에도 가나다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자 정도가 어떤 한 입에 탁 말하기에 좀 적당한 강거목장, 호리천리 이 사자성어가 많은 게 그런 게 있는데 이 내로남불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위선, 그 다음에 어떤 가짜, 그 다음에 자기 중심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 내로남불이에요. 이게 이
내가 하면, 이건 한자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당신이, 상대방이 하면 불륜이다. 그 내가 하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되고 상대방이 하면 뭐 도리에 어긋난다는 이런 말들을 압축해 놓은 거다. 이 압축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하면 그 상황이 있는데 오히려 도둑놈이 두 몽둥이로 술 친다 이런 말들을 복잡하게 설명이 어려우니까 적반하장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다 진짜 한번 패배를 딛고 일어서려고 할 때 절치부심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들을 충분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작년인가 삼성전자 무슨 이 공채 입사 시험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토사구팽. 작년인가 예를 들면 시험을 해놓고 토사구팽이라는 말에서 성어에서 뭐 들어있는 동물은 뭐냐 뭐 이런 문제였죠. 그러니까 1번은 너구리 낙타 좀 예쁘지는 않았는데 답은 토라하는 건 토끼죠. 그 다음에 구라는 것은 개죠. 개. 짖는 개. 그러니까 답은 뭡니까? 토끼와 개잖아요. 이걸 할 때 이제 토끼가 죽으면 그 토끼를 잡은 사냥개 개는 삶아 먹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속담으로 바꾸면 이런 거죠. 이렇게 그 속담이란다. 이게 우리가 이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것처럼 뭘 하고 나서 이제 그 용도가 다 끝났다고 싶으면 그 버려버리는 그런 얍삽한 교묘한 그런 걸 말할 때 이제 토사구팽이라고 해요. 토사구팽. 요런 것처럼 근데 내로남불은 이제 저는 한자가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하면 로맨서, 내가 하면 선이고 정당하고 공정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하면 정반대다, 나쁘다 이런 걸 말하는데 이 말이 한 6, 7년 전에 나왔어요. 6, 7년 전에. 6, 7년 전에 나와서 누가 별거 아닌 것처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완전 별게 돼버렸죠. 지금은 이 내로남불이 너무나 유명해져가지고 지나칠 정도로 많이 써서 나는 좀 오히려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번 선거 때에도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특정 정당이 한 정당이 다른 정당을 내로남불 정당이라고 규정을 많이 했죠. 내로남불 정당.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정당한데 다른 거는 그렇지 않다는 이런 걸 해서 이제 내로남불 정당이다, 내로남불 정권이다, 내로남불 이렇게 하면서 이번 선거에 많이 쓰이면서 밑에 있는 영어는 그냥 글자 그대로 내로남불이에요. 영어에는 없으니까. 영어에는 없으니까 우리나라 말을 NAE 로 RO 남 NAM 불 BUL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미국의 뉴욕타임스라는 그 신문에서 이렇게 썼죠. 이 말을 우리가 이제 김치 이런 말도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그대로 그냥 김치 이렇게 쓰거든. 김치 그렇게 쓰죠. 번역이 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이대로 그냥 내로남불이니까 한국의 말, 한국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내로남불이라는 게. 이게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요 말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나치게 많이 하는 거. 이래 보면은 좀 헤드라인에 많이 등장을 하면서 더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죠. 그래서 헤드라인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교육부가 어쩌고저쩌고 해가는데 헤드라인이 뭔가 하면 교육부의 내로남불이에요. 이라면 이제 뭐가 됩니까? 교육부의 내로남불 이래버리면 굉장히 교육부라는 어떤 우리 정부 기관이 굉장히 이제 비정상적이라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딱 어떤 규정을 해버리죠. 그 다음에 이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이 법조인이 중심이 된 거에도 법조계에서도 무슨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이게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게 좀 지나치게 많이 쓰이고 있다. 지나치게. 근데 어쨌든 이 내로남불이라는 걸 한자로 하면 오히려 맛이 떨어져요.
내로남불.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가 틀렸다 그러거든. 나는 나 아자예요. 나는 시. 나는 맞고 너는, 너라는 것은 너 여자도 있고 그 다음에 타, 다른 타는 비라는 겁니다. 이게 아시, 여비, 아시, 타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로남불을 한자로 바꾸면, 근데 이렇게 바꿔버리면 내로남불이 갖고 있는 그 뉘앙스나 맛이 떨어져요. 아시, 타비 이래버려. 내로남불이라는 건 어쨌든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뭐다? 뉴스메이커가 됐다. 뉴스메이커. 이번에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런 그 중요한 뉴스가 있었죠. 어떤 정당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써도 되냐 물었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NO!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현실에서 중요한 그게 되어 있죠. 내로남불 하니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되어 있죠. 헤드라인 한번 보십시오. 보입니까? 특정 뭐 큰 뉴스가 됐죠. 그래서 특정 정당을 뭐 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연상.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쓰면 되는데 왜 선관위에서 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한 이유는 어떤 이 말이 특정 정당을 뭐 한다? 연상시킨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막 연상이라고 나오죠. 떠올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당에 분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했는데 판단의 이유가 뭐다? 연상이잖아. 그래서 이 연상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힘을 알겠죠. 내로남불이라는 게 뭘 연상시키면 어떻습니까? 그 연상되면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태도를 갖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연상이라는 게 연상이 되면 이 연상에 따라서 연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연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뭔가 떠오르는 거거든. 떠오르면 떠오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태도와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뭔가 하면 언어의 현실 언어의 현실 구성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언어적 표현으로 현실을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냥 아무 허물어불한 어떻게 규정되지 않은 현실이 구성된단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모양으로 특정한 형태로 특정한 의미로 어떻게 구성된단 말이에요. 그 현실 자체는 X예요. 이게 여기에 이 현실 자체에 어떤 언어로 이것을 담아내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이렇게도 드러나고 저렇게도 드러난다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담아내는 그릇이단 말이에요. 요런 모양으로 바가지로 물을 뿌면은 바가지에 담긴 물도 그 바가지 모양대로 되죠. 이런 모양으로 담아도 그렇단 말이에요. 작은 바가지, 큰 바가지. 그래서 그렇게 어떤 언어로 담아내냐에 따라서 이렇게 현실을 규정해내니까 말의 힘이라는 것은 그게 그냥 현실이에요. 그게 말이 현실이단 말이에요. 말이 현실. 그러니까 말을 쓰는 게 좁으면 현실이 좁은 거죠. 말을 쓰는 게 넓고 깊고 새롭고 하면 그 현실이 그런 거예요. 진부한 말을 쓰면 그 사람의 아니면 내가 마주하는 내가 만들어내는 현실이 진부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 굉장히 민감하게 민감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걸 잠깐만. 그래서 이
이 연상이라는 말은 이미지와 느낌이다. 어떻게 보면 모든 현실은 결국에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은 뭡니까? 이미지와 느낌일 수가 있다. 이미지와 느낌. 이미지와 느낌이다. 이미지와 느낌이 떠오른다. 이미지와 느낌이라는 언어의 현실 구성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미지와 느낌이라고 하는데 이 느낌이라는 말, 이 느낌에 따라서 어떤 이미지가 형성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성의 시대가 아니고 감성의 시대라는 둥, 뭐 감성이 중요하다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의 인식의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좀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뭘 인식을 하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성 따로, 감성 따로, 또 오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따로따로 될 수가 없는 건 결국에는 그게 이렇게 결합돼서 종합적으로 작동을 해서 뭘 우리가 인식을 한다, 판단을 하는데 그 최종적인 것은 결국 뭐다? 느낌의 문제라는 느낌. 이 느낌은 그러니까 이성적인 요소, 감성적인 요소, 또 오성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 가지고 어떤 내 자신이든 다른 대상이든 사람이든 사물이든 할 때 느낌을 갖는 것은 종합적인 인식이에요. 종합적인 인식. 그리고 이 느낌에는 우리가 사물이나 뭐 다른 걸 뭔가 인식을 할 때 true or false, 그러니까 사실이다 아니다 이것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판단을 한다는 것은 진위. 그게 이제 내가 갔는데 안 갔다 하는 것은 가짜죠. 갔다 하는 것은 진이잖아요. 요즘 흔히 말하는 팩트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 팩트라는 말은 사실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 사람의 인식 이런 데서 일부예요.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해서 그게 다 진실은 아니다. 자, 우리가 뭘 판단할 때 진위가 있어요. 진위.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세상이나 우리 삶이 간단하겠죠. 그러나 사람의 인식이라는 것은 진위가 있고 선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선악의 문제. 그것이 윤리적으로 이렇게 선하냐, 선량하냐, 아니면 나쁘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해요. 우리가 어떤 뭐 사람을 죽인 이런 것은 선하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악이라고 본다.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미추라는 게 있습니다. 미추. 미라는 것은 아름다움. 추는 추적다 할 때 추.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은 더러움. 이런 차원도 있어요. 우리가 뭘 인식을 한다는 것은 보통 그냥 진위가 뭐냐 이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악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미추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우냐 추하냐 요런 차원이 있어요. 이것은 진위 이런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길흉의 문제가 있어요. 길흉. 길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흉은 나쁘다는 뜻이에요. 길흉화복이라는 말 알죠? 길흉화복.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요런 것들 우리가 뭘 인식하는 것은 그냥 진위만이 아니라 선악의 차원, 미추의 차원, 기류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팩트 하면서 뭐 진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삶을 굉장히 좁게 보는 거예요. 요런 것들 여기 보면 또 신념의 문제 이런 게 들어있거든.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실을 인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진위 선악 미추 이런 차원이 있다. 요런 것들이 결국에 다 우리 느낌을 형성하는 다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만 보고
너무 기류의 차원에서 봐서도 안 되고 너무 또 미추의 차원에서 봐서도 안 되고 이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다. 시간이 좀 없네. 여러분들 내가 올리는 중간고사 거기 안내해 놓은 거 잘 읽어보고 베이조스 오늘 했던 요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말의 힘, 현실을 구성해내는 그 이 네 마디, 이 글자 이 한마디가 우리 한국의 현실, 세상의 현실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어떤 걸 이번에 이제 그 결정적으로 보여줬다. 앞으로도 많이 쓰이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점은 뭔가 하면 그만큼 이 말이 현실을 얼마만큼 만들어내느냐. 현실의 어떤 그런 그 구성력, 그 좋고 바람직하고 그런 말은 현실 창조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말을 그렇게 하면 그런 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표현력의 힘, 문장력의 힘 그런 거 할 때 하나 I am my life is my message 그런 말이 있었죠. 내 삶이 그대로 나의 어떤 메시지다. 요런 거. 우리 중간고사 때 그런 걸 이제 쓰는 거예요. 내 그 삶을 그 보여주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마칠 때가 됐는데 베이조스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그 느낌의 중요성이라는 게 그 네 가지, 8가지죠. 8가지가 맞물려서 있다. 그래서 항상, 요걸 하나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분적, 사실, 전체적, 진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이라는 것은 한 부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부분으로, 한 일부분으로서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참이라,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라, 아까 진위할 때 진이라, 팩트라고 하더라도, 팩트죠, 사실이. 부분적으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전체적으로 진실은 아니다.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자는, 이 밑에 있는 이거는 왕자가 아니라 옥이에요. 구슬을 맞이한다 해가지고 흠이 없다 이런 뜻이 흠이 없다는 거죠. 흠이 없다 이게 전이다. 그래서 한 부분적으로는 그게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어떤 그 진실은 아닐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늘 열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을 가지고 사실로 해가지고 그것만 자꾸 이렇게 하면 아까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이 지구라는 물리의 현상을 가지고 그걸 전체로 삶의 세계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런 데 해당되는 거죠. 부분적으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도배질 하듯이 그리고 침소봉대, 확장, 뻥튀기, 과장 이런 걸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전체적 진실은 우리가 영원히 도달해야 될 어떤 차원일 수가 있다. 요런 게 돼야, 이런 게 다 대의 차원이에요. 요런 게 돼야 우리가 겸손하게 내 의견을 부분적 사실일 수가 있다.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귀를 기울이고 소통과 공감이 되고 하는 이런 어떤 성품이라든 인프라, 기반이 구축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좁은 부분적인 그걸 가지고 막 딱 고집스럽게 있으면 다른 걸 배타적인 태도가 나오고 소통과 공감이 안 되고 호감과 매력이 안 되고 이런 게 된다. 그래서 항상 부분적 사실, 전체적 진실이라는 이거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프레임이 있고 좋지 않은 그 다음에 좁은 프레임이 있고 넓은 프레임이 있고 프레임에 그런 질이 있다. 요런 부분적 사실, 전체적 진실. 아까 말했지 또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진이냐, 그러니까 팩트냐, 폴스냐. 단순히 이게 그냥 그게 부분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름다우냐 추하냐. 또 아까 뭐였지? 아름다우냐 추하냐, 미추가 있고 그 다음에 선하냐 악하냐, 남도 길하냐 흉하냐.
요런 차원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떤 사안에 접근할 때, 그에 대한 느낌이 접근할 때 나의 판단, 인식, 생각 이런 것들이 훨씬 넓어지고 깊어진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오늘 베이조스 이야기 못했는데 아마존의 베이조스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